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용인시가 반도체 생산 중점 도시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YTN 라디오와는 인연이 좀 깊으시죠? 예, YTN 라디오, YTN TV 출연을 많이 한 편입니다. 아니 이렇게 좀 언론사 선배님이시기도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좀 긴장이 됐습니다. 긴장하실 거 없고요. 예,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또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더 편해질 수도 있죠. 아유 좋습니다. 임기 시작하신 지 이제 2주 좀 지났나요? 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정말 바쁩니다. 선거 때는 선거 운동하느라고 바쁜데 이제 선거 후에 한 달가량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도 가동을 하고 했지만 이 용인의 변화를 주고 또 용인을 보다 더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도 해야 되고 또 논의도 해야 됐고 또 지지해 주신 분들이 또 이렇게 미팅 요청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선거 때만큼이나 바빴습니다. 진짜로 뭐 하루하루 거의 일정이 가득 차 있는 것 같던데 네. 최근에 인터뷰 보니까 시정 관련된 고민 때문에 잠도 잘 못 이루신다고요? 예, 어제도 잠을 몇 차례 이렇게 깼는데 네. 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결과도 제가 한 11%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용인 전 지역에서 승리를 했고 그만큼 용인 특내 시민들께서 새로운 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과 성과로 보답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상당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사실은 이 질문하고 열대야 때문에 못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장난을 좀 섞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셔서 그런 장난을 감히 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일 잘하는 젊은 시장이라는 별명 있으시잖아요. 뭐 제가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정말 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일 잘하는 젊은 시장 이 타이틀을 얻기는 지금 가분하다. 좀 시간이 지나서 정말 말 그대로 일 잘하는 시장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최대한 고민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결국 용인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용인 스스로 좀 더 훌륭한 청사진을 만들고 상상력도 많이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해나가야 할 일이고요. 또 그와 동시에 윤석열 중앙정부의 협조도 얻어야 되고요.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이제 탄생이 됐는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또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야, 이제 앞으로 증명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취임사를 보니까요. 용인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또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선도도시 용인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용인의 이미지는 좀 배드타운 이미지가 있었고 또 그리고 그 때문에 난개발이 좀 이루어졌고요. 예. 앞서가는 도시를 좀 추격하는 성격이 있었다면 앞으로 용인 특례시 올해 1월에 특례시로 승격이 됐고 인구 110만에 육박한 용인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이 4차 첨단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 일단 반도체는 용인이 상당히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기흥에서 반도체를 시작을 했고요. 그 반도체 중심 도시 이미지는 앞으로 용인 처인구의 온삼 지역에 정말로 대규모의 126만 평에 달하는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앞으로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되게 됩니다. 아마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 텐데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가동이 되게 된다면 용인은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 도시가 된다. 예.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그런 반도체 핵심 도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많은 구상과 노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나온 보도들 보니까 단순히 기업들 유치하고 클러스터 조성하고뿐만 아니라 뭐 고등학교도 특설 네, 뭐 세우고 이런 내용도 있던데 좀 자세히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시죠. 제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한 것들이 몇 가지 주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 용인은 이미 반도체의 상당한 중심 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두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네. 이 용인을 동서로 횡단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제가 건설하겠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있는 경부고속도로 축 용인 기흥에서 그쪽은 용인의 서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인의 동쪽으로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의 동쪽인 원삼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126만 평 규모의 클러스터가 생기기 때문에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축에서 중부고속도로 축까지 잇겠다. 그러면 안성 일주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예. 원산보다 동쪽에 있는 용인의 배감, 그다음에 안성 일주까지 고속도로를 뚫어서 잇게 되면 반도체와 관련한 소부장 기업,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해야 명실상부한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 건데 반도체 소부장에 좋은 기업들이 그 인프라가 깔리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좋은 기업들이 문의를 해옵니다. 이 서울에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출퇴근을 하게 된다면 인내의 남방 한계선이 용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좋은 회사라도 이 출퇴근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만두는 경우도 꽤 많고 그래서 용인에 입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용인의 인프라를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교통 인프라를. 그래서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고 그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 고속도로 주변으로 용인, 기흥, 남사, 이동, 원산, 배감 쪽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수가 있고 또 기흥에 83만 평 규모에 해당하는 플랫폼 시티가 또 이 건설 추진 중에 있거든요. 예. 여기에도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주로 이제 설계 쪽, 연구 설계 쪽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의료 바이오 산업도 이미 용인에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 투자를 그쪽에서도 더 하면 용인은 반도체와 의료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도시가 된다. 그다음에 반도체 인력 충원을 위해서 제가 반도체 인공지능 고등학교, 반도체 AI 고등학교 신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충북에 반도체 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저기 밀양 쪽에도 있고 한데 사실은 소부장 기업들은 지금 인력난도 좀 겪고 있는데 용인에 반도체 AI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면 소부장 기업들은 굉장히 환영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교통 인프라, 교육 인프라가 용인에 확충이 돼야 되고 확충이 된다면 용인은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가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해주신 반도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뭐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협조 요청 좀 해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정말 기묘하고 지원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용인의 입장이고요. 제가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 아닙니까? 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고 중앙일보 정치부장도 했고 또 미국 가서 미국 정치 일을 이제 취재하고 보도하는 워싱턴 특파원 생활도 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또 이렇게 기자 시절부터 상당한 친분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거 후에 또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당선도 축하한다고 하셨고 앞으로 서로 뭐 같은 당이니까 또 협력 관계를 맺어서
뭐 용인을 비롯해서 전국이 다 골고루 발달을 해야 되겠죠. 지원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우리 용인이 반도체 중심 도시로 좀 거듭나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 인프라가 좀 확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국지도 57호선 82호선이 있는데 그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확장을 이제 해야 되고 또 새롭게 건설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국토교통부 지원도 요청을 했고 이제 우리 용인 처인구의 교통이 상대적으로 좀 불편한데 그 처인구 교통을 제대로 뚫어놔야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훨씬 원활하게 반도체 산업이 발달할 텐데 이 경강선 철도죠. 철도를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저 남쪽으로 남사까지 남북으로 잇는 이 연장하는 이 일도 매우 기묘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원희룡 장관에게 보내드렸고요. 네. 어떻게 답을 좀 받으셨습니까? 원장관하고 이제 만나서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군요.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한편에서는 이제 경기도지사와는 이야기를 좀 나눠 보셨나요? 이런 구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서로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김동연 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님도 이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 여러 차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셨고 심지어 교육 인력 확충까지 이야기를 또 하셨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용인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임한 이후에 지금 한 열흘 정도 전인가요? 방문을 하셨고 그 현장에 저도 있었고 안성시장님, 이천시장님, 여주시장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치단체가 또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용인의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지금 속도를 내서 조성이 되려면 인근의 지자체의 협조도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지원,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동연 지사도 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 원만한 소위 말해서 조성을 위한 일에 적극 도움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이미 말씀드린 교통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또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이 원삼의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소부장 기업들이 한 50여 개 기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부장 기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기흥구의 플랫폼 시티에 만약에 입주를 해서 좋은 설계를 한다면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해서 뭐 신제품 설계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 테스트 베드는 원삼 지역의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텐데 이 테스트 베드 조성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도비 지원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동연 지사님도 제가 좀 아는 편이고 그래서 앞으로 당은 다르지만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는 이런 이제 그 모양의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당히 원대한 계획이다 보니까 임기 내에 어느 정도까지 완수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제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사실 4년 안에 모든 걸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초석을 닦겠다. 그렇다면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착공 준비를 위한 속도를 많이 내고 있고요. 상당히 진척이 돼가고 있습니다. 보상도 이제 꽤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착공될 때쯤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또 그동안 하겠고요. 힘줘서 얘기를 또 하셨으니까. 네, 제가 대통령실 가서도 이미 정무수석, 뭐 홍보수석, 시민사회수석, 국정상황실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 반도체와 관련한 제 생각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셔서 또 반도체 육성 의지를 피력을 하시면 중앙부처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이 교통 인프라 확충, 그다음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또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예. 반도체 고속도로는 이 설계를 일단 국토교통부와 협조를 잘 해서 그걸 한번 건설해 보자 이런 정도 의견을 모아서 설계까지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좀 속도를 내면 착공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착공까지. 목표로 이제 뛰어야 예.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초석이 잘 닦아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금방 가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네. 됐습니다. 끝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YTN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용인 특례 시민 여러분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 용인에서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성실히 일을 했다. 그리고 성과로 시민들에게 좀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런 평가를 받은 덕분에 이번에 용인 특례시장에 당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출해 주신 그 시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또 제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책임윤리를 가져야 하는데 그 책임윤리는 일과 성과로 보답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용인 특례시의 공직자들께 많은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문제를 자꾸 쌓아놓고 밀어놓는 안이하고 소극적인 행정은 더 이상 하지 말고 문제를 하나둘씩 매듭짓고 풀어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 그런 가운데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창의적인 행정을 소통을 통해서 꼭 해야 되겠다. 이상일 용인 특례시의 이 변화는 공직자들이 시민들께 보다 친절한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보다 친절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민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나가는 그런 용인 특례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다음에 좀 덜 바쁘실 때 저희가 한 번 더 모셔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청취자들을 위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님하고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선착순 3분께 또 커피 쿠폰을 먼저 보내드리면서 시작을 한다니까 샵 0945 먼저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쉬운 퀴즈입니다. 지금 출연해서 인터뷰를 한 이상일 시장도 즐겨 듣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가청권 지역이기도 한 이 지역명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이 도시는 지난 1월 특례시로 출범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동시에 품고 있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생산 중점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젊은 시장 이상일 시장이 일하고 있는 경기도의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수원시, 2번 용인시, 3번 화성시, 4번 라디오 청취율 조사 답변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죠. 역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우리 시장님 요거 뭐 힌트 가능하시겠습니까? 힌트 겸 자랑이라고 할까요? 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인구가 지금 110만에 육박을 하고 아마 10년 뒤면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번 수원시, 2번 용인시, 3번 화성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일 용인시장과 함께했습니다.